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우주. 그건 그가 써놓은 글씨였다. 그랬더니 어느 날 플레밍이 장난으로 맞은편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놓았다. 스티븐 디덜러스는 내 이름이고 아일랜드는 내 나라, 클렁고우즈는 내가 사는 곳이며 하늘은 내가 소망하는 곳. 그는 이 운문을 거꾸로 읽어보았지만 그래도 그건 시가 아니었다. 그는 여백 페이지에 써놓은 것을 아래에서 위로 자기 이름까지 읽어보았다. 그게 그였다. 그러고는 그 페이지 위에서 아래로 다시 읽었다. 우주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우주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아닌 장소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가 어디서 끝나는지 보여주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건 벽일 리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싸는 얇디 얇은 선은 있을 것이다. 모든 것과 모든 장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다. 하느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는 분명 존재할 가장 거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하느님만을 생각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이름이 스티븐슨이듯 하나님의 이름은 하느님이다. 프랑스어로 하느님은 듀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다. 누군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단박에 기도하는 사람이 프랑스인임을 아신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하느님을 부르는 온갖 다른 이름이 있지만 하느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들으시며 그래도 언제나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진짜 이름은 하느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노라니 아주 피곤했다. 머리가 엄청 커다래진 것 같았다. 그는 여백 페이지를 넘기고 밤색 구름 중간에 걸린 초록색 둥근 지구를 지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초록과 밤색 중 어느 쪽이 옳은지 궁금해했는데 왜냐하면 아줌마가 어느 날 파넬을 위한 옷솔의 초록색 벨벳을 가위로 잘라내면서 그에게 파넬이 나쁜 놈이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문제로 식구들이 집에서 싸우고 있을지도 궁금했다. 그게 정치라는 거였다. 정치에는 두 편이 있었다. 아줌마는 한쪽 편이었고 아버지와 KCC는 다른 편이었지만 엄마와 찰스 아저씨는 어느 쪽 편도 아니었다. 매일 신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났다. 그는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그리고 우주가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서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작고 약하다고 느꼈다. 언제쯤이나 시와 웅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될 것인가. 그들은 목소리가 우렁찼고 큰 신발을 신었으며 삼각법도 공부했다. 그건 아주 먼 얘기였다. 우선 방학이 다가올 것이고 그 다음 학기, 다시 방학, 또 다음 학기, 또 방학이 올 것이다. 그건 터널에 갔다 나왔다 하는 열차와 같고 귓바퀴를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 식당에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와도 같다. 학기, 방학, 터널, 바깥, 소음, 정지. 그건 얼마나 아득히 멀리 있는가. 침대에 가서 자는 게 좋겠다.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자면 된다. 그는 부르르 몸을 떨고 하품을 했다. 시트가 조금 따뜻해지면 침대에 있는 것이 무척 편안할 것이다. 처음에 침대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 그는 처음에 시트가 얼마나 차가운가 생각하며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시트가 따뜻해지면 잠을 잘 수 있다. 피곤하다는 건 좋은 일이야. 그는 다시 하품을 했다. 밤 기도를 하러 자러 간다. 그는 부르르 떨었고 하품이 나려했다. 이제 몇 분만 있으면 편안해질 거야. 그는 추위로 떠는 시트에서
따사로운 기운이 피어올라 점점 따뜻해져서 마침내 온몸이 아주 따스해지는 것을 생각했지만 약간 몸을 떨었고 여전히 하품이 나려 했다. 밤 기도 종이 울리고 그는 다른 학생들을 따라 자습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서 복도를 따라 예배당으로 갔다. 복도는 어둠침침했고 예배당도 어둠침침했다. 곧 전부 어두워질 것이고 모두 잠이 들 것이다. 예배당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맴돌았고 대리석은 밤바다 빛깔이었다. 바다는 낮이나 밤이나 차가웠다. 그러나 밤에 더 찼다. 아버지 집 옆에 방파제 아래 바다는 차갑고 어두웠다. 그렇지만 펀치를 끓이는 주전자가 난로 위에 있을 것이다. 예배당의 담임은 그의 머리 위에서 기도를 했고 그는 응답 기도문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입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배당에서는 차가운 밤의 냄새가 났다. 그러나 그건 거룩한 냄새였다. 그것은 일요일 미사 때 예배당 뒤편에 무릎을 꿇은 늙은 농부들의 냄새와는 달랐다. 그건 바람과 비와 토탄과 코듀로이 냄새였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경건한 농부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뒤에서 그의 목덜미에 입김을 내뿜었고 기도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클레인에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거기엔 작은 오두막들이 있었고 그는 살린스에서 오는 마차가 지나갈 때 한 여인이 팔에 아이를 안고 어떤 오두막 쪽문에 서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무 사이로 난 길은 어두웠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두려워졌다. 그는 예배당 담임의 목소리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역시 바깥의 나무 및 어둠을 물리치려는 듯 기도를 했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원수의 모든 함정들을 물리치소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이 이곳에 머물러 우리를 평화롭게 지켜주게 하시고 당신의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기숙사에서 옷을 벗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손가락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가스등 불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옷을 벗고 꿇어앉아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는 가스불이 꺼질까봐 양발을 돌돌 말아 벗어버리고 재빨리 잠옷을 입은 후 침대 옆에서 덜덜 떨면서 무릎을 꿇고 재빨리 기도를 반복했다.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어깨가 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주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저와 살게 하소서. 주님, 제 동생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저와 살게 하소서. 주님, 아줌마와 찰스 아저씨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저와 살게 하소서. 그는 성호를 긋고 재빨리 침대에 올라가 잠옷 끝자락을 발 아래 끼워 넣고 덜덜 떨면서 차가운 흰 시트 속에서 몸을 동그랗게 웅크렸다. 하지만 죽고 나서 지옥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떨리는 것도 이제 그칠 것이다. 기숙사의 소년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이불 너머로 내다보니 사방에서 그의 침대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 커튼이 보였다. 불빛이 조용히 꺼져갔다. 담임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어디로? 계단을 내려가 복도를 따라서 혹은 복도 끝 그의 방으로? 그는 어둠을 보았다. 밤이면 마차의 등불만 한눈을 가진 검은 개가 어둠 속을 돌아다니는 게 정말일까? 살인자의 유령이라고 하던데 그의 몸이 두려움으로 오래도록 떨렸다. 그는 본관의 검은 입구도 보았다. 낡은 옷을 입은 늙은 하인들이 계단 위의 다림질 방에 있었다. 그건 오래전 얘기다. 늙은 하인들은 조용하다. 거기엔 불이 켜져 있었지만 현관은 여전히 깜깜했다. 어떤 이가 현관에서 계단으로 올라왔다. 그는 원수의 흰 제복을 입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기이했다. 그는 한 손으로 옆구리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기이한 눈으로 늙은 하인들을 보았다. 그들이 그를 보곤 주인의 얼굴과 제복을 알아보았으며 그가 치명상을 입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본 곳엔 어둠뿐이었다. 어둡고 적막한 허공뿐. 그들의 주인은 바다 건너 멀리 프라하의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서 있었다. 그의 한 손이 옆구리를 누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기이했으며 원수의 흰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춥고 이상한지. 모든 어둠은 춥고 이상하다. 거기엔 창백하고 이상한 얼굴들도, 마차의 등불 같은 커다란 눈들도 있었다. 그들은 살인자의 유령이요, 바다 건너 먼 곳의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은 원수들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상한 얼굴들을 하고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오 주여, 간청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모두 물리치소서. 방학에 집에 간다. 그건 정말 신날 거야. 아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초겨울 아침 본관의 문 밖에서 마차에 오른다. 마차는 자갈길을 굴러가고 있다. 교장 선생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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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마차가 예배당을 지나자 모두 모자를 벗어 인사했다. 그들은 경쾌하게 시골길을 달려갔다. 마부들은 채찍을 들어 본데스타운을 가리켰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그들은 졸리 파머의 농장을 지나갔다. 환호하고 환호하고 환호한다. 클레인을 지나며 환호하고 또 환호를 받는다. 농부의 여인들은 정문에 서 있고 남자들은 여기저기 서 있다. 겨울 공기에선 좋은 냄새가 났다. 클레인의 냄새, 비와 겨울 공기와 토탄 타는 냄새와 코드로이 냄새. 열차는 아이들로 꽉 차 있었다. 크림색으로 내장을 한 길고 긴 초콜릿색 열차. 영무원들이 오가며 문을 열고 닫고 잠그고 열었다. 그 남자들은 감색과 은색 제복을 입었다. 그들은 은색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열쇠 꾸러미는 빠른 음악 소리를 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열차는 평원을 가로질러 앨런 언덕을 지나쳐 달려갔다. 전신주가 휙휙 지나갔다. 열차는 달리고 또 달렸다. 열차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집 현관의 등불이 켜지고 초록색 가지를 엮은 줄 장식이 걸려있다는 것을. 창문 사이의 긴 거울 주변은 호랑가시나무와 담쟁이로 장식되어 있었고 초록색과 붉은색의 호랑가시나무와 담쟁이가 샹들리에 주변에도 감겨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 주변에도 붉은 호랑가시나무와 초록빛 담쟁이가 장식되어 있었다. 그와 크리스마스를 위한 호랑가시나무와 담쟁이. 예쁘다. 온 가족이 모였다. 어서 와라 스티븐. 떠들썩한 인사. 어머니가 그에게 키스했다. 괜찮은 건가? 아버지는 이제 원수다. 치안 판사보다 높다. 어서 와라 스티븐. 소음. 커튼이 젖혀지면서 커튼봉 위로 커튼 링 스치는 소리. 세면대에서 물 튀는 소리가 났다.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씻는 소리. 담임이 오가면서 애들에게 정신 차리라며 손뼉을 쳐대는 소리. 희미한 햇살 속에 젖혀진 노란 커튼과 던져놓은 이부자리들이 보였다. 그의 침대는 아주 더웠고 그의 얼굴과 몸도 아주 뜨거웠다. 그는 일어나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기운이 없었다. 그는 양말을 신으려고 했다. 끔찍하게 거친 느낌이었다. 햇살은 괴이하고도 차가웠다. 플레밍이 말했다. 어디 아파? 잘 모르겠는걸? 플레밍이 다시 말했다. 다시 좀 누워. 내가 맥클레이드에게 너 아프다고 말해줄게. 얘 아파. 누구? 맥클레이드에게 얘기 좀 해줘. 다시 좀 누워. 얘 아픈 거야? 그가 발에 걸쳐있던 양말을 벗고 더운 침대로 도로 올라가는데 한 아이가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그는 시트에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며 몸을 웅크렸다. 그는 아이들이 미사에 가기 위해 옷을 입으며 저희끼리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걔를 화장실 하수통에 밀어넣은 건 비열한 짓이야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가버린 것이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조상. 예. 또 다음 시간에 뵙죠. 예. 지금까지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